대구 노후 수도 간 비율을 놓고 지역의 국회의원과 대구시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천과 의성 등 산지 마늘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작황이 좋아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마늘값이 지난해보다 절반이나 떨어졌습니다. 경주 간포에 원전 현장 인력 양성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조선의 오도창 영양군수는 생활 밀착형 행정으로 주민 생활 편리와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 노후 수도 간 비율을 놓고 지역 국회의원과 대구시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효상 국회의원은 대구 지역 노후 수도 간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대구시는 전국 평균보다 낮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권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방이 시작된 건 지난 8일. 강효상 의원이 국회에서 꺼낸 내용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시가 20년을 초과한 노후 수도 간 비율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대구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 최근 3년간 대구에선 160건의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강 의원은 전국적으로 수도관을 조사한 후 체계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대구시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20년을 초과한 수도관을 노후 수도관으로 정의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매설 연도라든지 누수 이력 등 10개 항목을 근거로 노후관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년 이상 된 관이 대구에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0년 이상 되었다고 다 노후관은 아닙니다. 사실 20년 이상 되었더라도 지금은 많은 기술적인 발전을 위해서 20년 이었다가 수도관으로서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또한 대구시가 지난 2016년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을 의뢰한 결과 대구 노후 수도관 비율은 9.6%로 타 시도보다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강 의원은 재반박했습니다. 하루 만에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딴지 걸지 말고 수도관 관리나 똑바로 하라며 대구시를 질책했습니다. 어떤 통계가 맞냐는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깨끗한 수돗물을 바라는 시민들은 정작 뒷전이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영천과 의성 등 산지 마늘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작황이 좋아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마늘값이 지난해보다 절반이나 떨어졌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영천시 신영면의 한 마늘 재배 농가. 창고 가득 마늘이 쌓여 있습니다. 올해는 저온 현상도 병충해도 없어 농가마다 대풍을 맞았습니다. 공급 물량이 워낙 많아 공판장의 시세는 지난해의 절반도 못 미칩니다. 대서종 마늘의 경우 상품 1kg에 지난해 3,400원에서 올해는 1,700원 선으로 폭락했습니다. 생산 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세에 농민들은 줄도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저 평균으로 쳤을 때 한 2,500원 정도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생산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살기가 힘든데 내년마저 희망마저 잃어버리면은 도산해야 되고 농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 되면은 그 정도까지 가면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정부는 마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장 격리에 나섰습니다. 정부 수매 물량은 2만 3천 톤으로 이 가운데 경북에 배정된 물량은 8,110톤입니다. 마늘 수매를 앞두고 있는 농협 출하조절센터입니다. 아직 수매 단가가 책정되지 않았지만 생산 단가보다 낮게 나올 경우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경상북도가 마늘 수급 안정화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역부족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마늘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 수매를 이제 한 2만 3천 톤을 하거든요. 그게 가장 큰 대안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운영자금을 이제 수요 조사를 받아가지고 운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뾰족한 대책이 없이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시가 양파 재배 농가들을 돕기 위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시는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농가들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사흘 동안 양파 팔아주기 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직거래 장터는 두류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대구 삼성 창조 캠퍼스에서 운영되며 양파를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 정도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경주시 간포읍 나정리 일대에 원전 현장 인력 양성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원전 현장 인력 양성원은 국내 원전 정책 변화와 원전 해체 산업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경북도와 경주시 한수원 지원으로 설립됐습니다. 지상 4층 규모로 실습장과 기숙사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일반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용접, 비파괴 검사 등 4개의 교육과 한수원 등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 강화 교육으로 나뉘어서 운영됩니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이렇게 취업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의 한수원이나 기타 발전 정비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세밀한 실습 중심의 그런 교육을. 경주시는 이번 원전 현장 인력 양성원 개원으로 현장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는 물론 관련 산업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1년을 맞아 각 지자체 공약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양군인데요. 영양군은 무엇보다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 편리와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선의 오도창 영양군수의 민선 7기 핵심 정책은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생활 밀착형 행정이었습니다. 생활비는 바로 처리반, 어르신 무료 목욕 상품권 지원, 장보기 배송 서비스와 같은 생활 밀착 행정에 주력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입니다. 요즘은 방충망을 설치하고 교체해주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 직접 하기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이렇게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은 바로 콜센터로 접수된 민원을 현장에 직접 찾아가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진짜로 고맙니다. 목이 들어가는 거를 해주고 하긴 얼마나 고맙니까. 뭐 생활 보호 대상자도 아니고 뭐 이래 할머니 혼자 산다 이랬겠 내가 그렇게 전화 이 사람들인데 전화하게 하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성과도 좋습니다.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은 그동안 주로 전기 배선, 방충망 수리, 보일러 설비 등을 해결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4개월 만에 450여 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에어컨, 텔레비전 수리 등 전문 기술이 필요한 민원은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역 수리업체 등과 연계해 민원 처리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양군은 7월 10일부터 장보기 배송 서비스도 시작합니다. 마트의 배달 서비스처럼 시장에서 산 물건을 집까지 배달해 줍니다.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과 장보기 배송 서비스 모두 지역 어르신을 위한 복지에 초점을 맞춘 사업입니다. 영양군은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사업에 팔을 걷어붙일 예정입니다. LPG 배관망 사업과 군정 알림이 시스템 구축을 연내에 완료하고 청소년 수련관과 즉 수영장입니다. 노인복지관, 도시재생 사업도 속도를 높여서 국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울릉군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직원 강제추행과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교장 A씨는 학교 공사업체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은 것과 행정실 직원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현재 검찰에 기소된 상태이며 경북교육청은 피해 직원 B씨의 보호를 위해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교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 공무원 노조는 경북교육청의 교장 신규 발령과 A씨의 죄가 입증되면 공직사회에서 퇴출하는 등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시로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나와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반 학부모들은 6학년 담임인 A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9일 해당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스타기업 육성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대상은 대구의 본사나 사업장을 둔 지역의 중소기업으로 참가를 희망할 경우 재무 건정성과 현장 실태 조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신청 기업 가운데 5곳을 최종 선정합니다. 육성 기업으로 선정되면 업체당 최대 6천만 원의 운영 지원비와 함께 판로 개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참가 신청은 대구 테크노파크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우정노동조합이 당초 9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철회했습니다. 토요 업무를 대신할 위탁 택배원 등 인력 증원,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 주 5일제 시행 등에 합의한 건데요. 일단 이 급한 불은 껐지만 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동안의 주요 우편 업무 통계를 이윤종 전현매 두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19일 당진 우체국 소속 집배원인 49살 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원인은 뇌출혈로 밝혀졌는데요.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장시간 노동이나 스트레스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힙니다. 고인은 지난 3월 건강검진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었던 만큼 결국 과로사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정노조는 인력을 늘려달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도 인력을 최대한 증원해왔다고 해명하고 있죠. 많은 집배원들이 이렇게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토로하는데 정작 우리 주위에서는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실제 통계를 좀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우편 이용률이 예전만큼 높지 않은 게 사실이죠. 지난 2003년 3,700여 곳이 넘던 우체국 숫자는 지난해 3,400여 곳으로 15년 사이에 28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5년 동안 우편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요즘은 우체통 찾기도 쉽지 않은데 실제로 우체국 숫자도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도 좀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편 물량 수치가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02년 국내 우편 물량은 55억 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에 지난 2011년까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인터넷 등 온라인 통신이 발달한 이후였는데도 말이죠. 이 우편물 수를 종류별로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편물은 일반 우편물을 뜻하는 일반 통상과 수취인 서명이 필요한 등기 우편 등의 특수 통상, 그리고 소포의 경우 보통 소포와 역시 받는 사람의 확인이 필요한 등기 소포로 나뉩니다. 그런데 수취인의 확인을 받아야 배달이 완료되는 이 등기 소포 물량이 지난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받는 사람의 서명이 필요한 등기 우편, 즉 특수 통상 물량도 지난 10년 사이에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보통의 우편 업무량은 줄었지만 일일이 모든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수취인을 만나 등기 우편이나 등기 소포를 전해야 하는 집배원들의 업무 강도는 훨씬 높아진 셈입니다. 배달하는 데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뭐 일반 통상 우편물은 그냥 우체함에 그냥 놓고 지나가면 그만이지만은 등기 소포 같은 경우는 전화를 일일이 해야 되고 또 확인을 해야 되고 어디에 갖다 달라 그러면 그 위치를 갖다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도 증가가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이 올해만 집배원 9명이 과로사로 숨졌는데 이 정작 집배원의 업무 강도를 높이는 주범인 등기 우편 업무에 대한 대책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달 중 분실이 되거나 훼손이 되면 큰일 나는 물품은 이 등기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할수록 또 1인 가구가 늘어날수록 등기 취급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 증원에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디지털 시대의 등기 우편 업무, 지금과 같이 일일이 이 집배원들이 수취인에게 확인을 좀 받아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 현재의 등기 업무가 사회 변화에 걸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자료를 직접 분석한 정보분석 전문 기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정사업본부가 업무 강도의 증가를 그냥 뭐 사람의 증가, 인력의 증가로만 해결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굳이 불편하게 등기우편을 꼭 손으로 받아야 하는 일들을 전자우편이나 어떤 전자인증으로 좀 줄여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정사업본부 역시 우편물 관리 시스템 플랫폼을 조금 디지털하고 그냥 일반적인 한 건을 처리했다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 뭐다, 사람이 더 공이 들어가는 일이 뭐다를 좀 가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우정사업본부 자료를 직접 분석한 정보 분석 전문 기자의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이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우정 업무, 어떻게 좀 바뀌어야 할까요? 네, 노사 양측의 갈등이 좀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우정 업무를 위해서는 업무 강도에 걸맞는 인력 충원 못지않게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헬로티비 뉴스 이윤종, 전현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우편 업무 전반에 대한 구조 개선이 꼭 필요해 보이죠. 디지털 시대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고령자들은 직접 우편물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와 우정당국의 세심한 후속 대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성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재정 확대 실적 평가에서 경북 지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의성군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확대 정책에 발맞춰 생활 SOC 분야 273억 원 규모 투자를 포함해 지난 3월 지자체 사업 75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4월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35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2차에 걸쳐 총 1,050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속 집행 부문에서도 전국 최상위 실적을 달성한 의성군은 올 8월 말 3차 추경에서도 재정 확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오는 17일부터 닷새 동안 두류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프리미엄 치맥클럽, 치맥 아이스펍, 치맥 감성마켓 등 5개의 치맥 테마파크로 운영되며 천하제일 치맥왕 선발대회와 치킨 요리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마련됩니다. 또 올해는 축제 종료 시간이 오후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늘어나고 서울역과 동대구역으로 가는 KTX 치맥 열차도 운영됩니다. 영주시가 7월 재산세 73억여 원을 부과 확정했습니다. 재산세 대상은 총 5만여 건이며 납세 의무자는 6월 기준 재산 소유자입니다. 주택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과세되며 주택 외 부동산 중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과세됩니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구 비치발리볼 월드투어가 오는 11일부터 나흘간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엔 유럽과 북미, 아시아를 대표하는 16개 팀, 13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이 대회는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국제배구연맹의 정식 월드투어 중 하나입니다. 경북 청도 새마을운동 발생지 기념공원에서 매주 토요일 야간 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새마을 테마파크 일대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은 한밤에 초가집이나 학교를 다녀오는 공포체험과 공연, 관람 등 다양한 즐길거리로 꾸며집니다. 수요일부터는 더위를 식혀줄 장맛비가 내립니다. 목요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비는 대구 경북에 20에서 많게는 60mm로 꽤 많은 양이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후부터는 장맛비가 내립니다. 우리 지역에는 많게는 60mm가 예보돼 있는데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더위를 식혀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비의 양이 꽤 많을 것으로 예보가 돼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으로는 1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를 뿌리고 장마전선은 물러나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30도 가까이 기온이 치솟으면서 무척 덥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자외선 노출에 대비를 하셔야겠고요. 불쾌감이 느껴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 낮 시간에는 조금 강한 냉방이 필요합니다. 날씨였습니다. 헬로
미디어TV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